어린 시절 차가운 방구석에 홀로 버려졌던 기억은 지은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 위로 그녀는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단단한 갑옷을 둘렀죠. 지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바꾸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비명과 그 뒤에 찾아오는 정적을 들었던 매일 밤, 차가운 집구석에서 홀로 눈을 떴던 매일 아침이 그 약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에서 풍기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 갈라진 천장에서 떨어지던 빗방울 소리를 기억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19살, 마침내 기회가 문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소진이 서울로 이사간 후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며 차비를 보내온 것입니다. 잿빛 목요일 오후, 지은이 푼돈을 벌기 위해 작은 식당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붙잡았을 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좋은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 현란한 불빛, 정신없이 빠른 도시의 리듬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무한한 기회로 가득 찬 우주였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서울의 냄새는 낯설지만 짜릿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과 행인들의 빠른 대화 소리는 어지러우면서도 매혹적이었죠. 그녀는 낡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터미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와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소리를 내는 아찔한 키리를 신고 있었죠.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은 더 짙어졌고 자신감은 오만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지은이 알던 수줍던 소녀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천묘, 질동한 수지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돈을 아주 잘 버는 특별한 곳이라고만 했죠. 지은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든 것을 흡수하느라 너무 바빴으니까요. 밤이 되면 작지만 깨끗한 수진의 오피스텔 소파에 누워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보며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수진은 마침내 자신이 일하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남의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클럽 엘리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 수진은 직접 지은을 꾸며주었습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찔한 빨간 드레스를 빌려주고 강렬한 색으로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길고 검은 머리는 섹시한 웨이브로 말아주었습니다. 클럽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지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쏠렸습니다. 공간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고 맥박처럼 울리는 일렉트로닉 음악에 맞춰 화려한 조명이 춤을 추었습니다. 비싼 향수와 술, 담배 냄새가 짙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VIP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클럽 안을 오가는 여자들의 몸을 굶주린 시선으로 훑고 있었습니다. 와! 남자들이 너한테서 눈을 못 떼네.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입겐 악의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교묘하게 감춘 질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와 노골적인 시선의 불편함을 느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땀이 나자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가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드레스 끝자락을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긴장 풀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조언 하나 하자면 난 항상 돈 많은 남자들을 우선으로 상대해. 돈 많은 남자? 지은은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엔 재벌 2세부터 정치인, 가끔은 유명 연예인들까지 온갖 손님들이 다 와. 수진이 다가와 음모를 꾸미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는 게 비결이야. 지은의 모든 발걸음은 마치 런웨이 같았고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럽의 사장인 박 사장은 그녀의 미모에 깊은 인상을 받고 댄서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장을 입은 계산적인 눈빛의 중년 남자, 박 사장은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본 후 다가왔습니다. 아가씨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여기서 대박을 터뜨릴 무언가가. 그는 비싼 시가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버는 것의 3배를 주지. 월 1,000만 원. 대신 모든 걸 바쳐야 할 거야. 자신이 꿈꿔왔던 경제적 독립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액수를 듣자
대담한 지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수락했습니다.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만의 집을 얻고 새 옷을 사고 어쩌면 공부도 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신성한 주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사는 집에서 매일 쉬지 않고 춤 연습을 하며 새로운 삶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발은 퉁퉁 부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져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등장을 반기던 수지는 점점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시작도 하기 전에 다치겠다. 거짓된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을 바꿀 기회에 너무나 간절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데뷔 무대는 대성공이었고 모두를, 특히 클럽 사장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꺼졌다가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춤을 췄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관능적이며 최면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잊었습니다. 오직 그녀와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이전까지 나뉘어 있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모두 그녀의 예명인 스텔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질투도 따라왔습니다. 그녀를 이 세계로 데려온 수지는 자신이 빛을 잃는다는 씁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늦게 귀가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말을 할 때면 전날 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무심코 언급하며 그게 단지 춤만으로 번 돈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스텔라의 성공은 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고 부유한 남자들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테이블에는 명함이 쌓였고 쪽지와 함께 최고급 샴페인이 배달되었습니다. 한 석유 재벌은 하룻밤에 2천만 원을 제안했고 유력한 정치인은 그 액수를 2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춤이었지만 쉽게 벌 수 있는 돈의 유혹은 그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집을 사고 영원한 독립을 이룰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데뷔 일주일 후 박 사장은 그녀를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비싼 와인을 따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우리 클럽 최고의 댄서야.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당신을 위해 거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들이 있어. 하룻밤, 단 하룻밤이면 당신이 6개월 동안 버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속이 울렁거렸지만 자신만의 집,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는 삶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도시의 반대편, 법과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민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36세의 그는 존경받는 변호사로 강남의 최고 로펌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공원을 5km 달리고 뉴스를 보며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8시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삶은 청돈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조차 인정하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36세의 나이에 그는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진정한 사생활은 없었습니다. 결코 발전하지 못하는 짧은 연애, 진정한 친밀함의 부재를 감추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뿐이었습니다. 그를 아들처럼 대하는 60대의 비서, 김 여사님은 그에게 항상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변호사님,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공한 분이 가정을 꾸려야죠. 그녀는 매주 금요일 의식처럼 말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날이 될 터였습니다. 민주는 샤워를 하고 몇 년째 사용해온 같은 향수를 뿌리고 완벽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정장을 입고 이탈리아제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진한 에스프레소와 토스트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채 올라 회사로 향하던 중 인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장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한 남자가 젊은 여성을 난폭하게 붙잡고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못 본 척하고 제 갈 길을 가고 사무실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는 아스팔트에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를 내며 차를 급정거했습니다. 그 여자분 놓아주시죠. 민준이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상관마. 침입자는 핏발선 눈을 한 지저분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여자의 등에 무언가를 겨눴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제발 그 아가씨를 놔주세요. 대화로 합시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법정 경험은 그에게 두려움을 통제하고 약점을 보이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 경찰이야? 빨리 말해. 아니요, 그냥 시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러고 싶지 않다는 건 압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 겁에 질린 젊은 여성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민주는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 서린 공포와 떨리는 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약함과 무력함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결연한 불꽃이 보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강도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시계랑 휴대폰 내놔. 딴짓하면 쏜다. 알겠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천천히 의도적인 동작으로 물건들을 벗었습니다. 시계는 할아버지의 유품이었고 휴대폰에는 수년간의 중요한 연락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계와 휴대폰을 드릴 테니 그녀를 보내주세요. 네? 거래는 성사되었고 강도는 골목 사이로 사라지며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민주는 걷잡을 수 없이 떨고 있는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추운 아침 공기에 비해 너무 얇은 드레스만 입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아 안정시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나쁜 놈. 그녀는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위해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는 그녀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제 갈 길을 가기 전에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한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서류들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클럽에서 사장인 윤 이사는 지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50살이지만 성형수술 덕분에 마흔으로 보이는 그녀는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잔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공연은 좋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더 과감해져야 해. 마지막에 관객들을 놀라게 해 옷을 벗어. 그건 안 돼요. 지은이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항의했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는 건 나야. 여자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네온 엘리샤니스타야. 다음 공연은 스펙터클해야 해. 윤 이사는 지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옷 입고 춤만 춰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을 좀 봐, 아가씨. 도시의 활기찬 밤 분위기는 민준의 생일 파티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일상에서 그를 끌어내고 싶었던 친구와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상훈이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야, 너 좀 쉬어야 해. 이제 36인데 60살처럼 살잖아. 상훈은 민준의 눈에 안대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음과 미스터리 속에서 그의 눈을 가리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도시의 밤 냄새는 점차 향수와 술, 흥분의 향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발밑에 바닥이 거친 인도에서 부드러운 카펫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대가 벗겨졌을 때 민준은 자신이 엘리시안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즉각적인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는 즉시 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이 상황을 즐기며 적어도 한 잔만 하고 가라고 그를 설득하는 동안 민주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며 무대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습니다. 한 댄서가 최면을 거는 듯한 우아함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그녀의 피부를 물들였고 유려하고 관능적인 움직임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뇌가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강도에게서 구해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충격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지으는 공연의 클라이맥스.
처음으로 모든 옷을 벗어야 하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뜨거운 조명에 피부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이것도 그냥 일일 뿐이며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의상의 첫 번째 매듭에 손을 뻗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관중석에 있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전에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진지하고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수치심의 파도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몸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알아봄, 그리고 실망처럼 보이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육체를 넘어선 방식으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음악은 계속되었지만 스텔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윤희사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완전히 불편하고 상황에 동요된 민주는 등을 돌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술 취한 남자가 그에게 심하게 부딪히며 비싼 술을 그의 정장에 쏟아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셔츠는 붉은 와인으로 얼룩졌습니다. 충격받은 지은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공연을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짙은 화장을 번지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짜증난 관객들을 뒤로 한 채 무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민주는 흠뻑 젖은 재킷을 벗고 떠나기 전에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간다. 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는 불편한 느낌을 지우려는 듯 여러 번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 셔츠를 더욱 적셨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동요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왜 무대 위 그 여자의 이미지가 자신을 그토록 흔드는 걸까? 그는 그녀를 안 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다가 아직 댄서 의상을 입고 어깨에 검은 망토를 두른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분 아니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가씨 찾으세요? 보답으로 제가 특별히 춤을 춰드릴 수 있는데 말은 마치 오은 대본처럼 자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녀를 베었습니다. 아니요, 아가씨. 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결코 존중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잠시나마 그녀에게서 좋은 점을 봤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요? 그녀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내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공기 중에는 그의 말의 메아리와 남성적인 향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은에게 흐릿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한 공연은 잔인한 소문을 낳았고 클럽 사장들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윤 이사는 그녀를 긴장된 회의에 불렀습니다. 넌 내 최고 고객들 앞에서 내게 망신을 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 다음번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완전히. 아니면 여기서 끝이야. 한편 수지는 우정으로 위장한 독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어떻게 부자 손님을 잡았는지, 얼마나 비싼 선물을 받았는지 무심코 이야기하며 항상 가짜 미소로 지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있잖아, 지은아. 어쩌면 이 세계는 너랑 안 맞을지도 몰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그녀는 거짓된 친절함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운명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무겁고 잿빛 하늘에 비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민준에게 보냈지만 결코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를 강박적으로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던 그녀는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린 것은 오직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그 뒤에 이어진 충격뿐이었습니다. 고통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지은은 3시간 후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는 약했고 목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걱정으로 얼룩진 얼굴로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사고요? 안 돼요. 이제 일은 어떻게 해요? 그녀는 절망하며 일어나려다 다리를 꿰뚫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날 친 거예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고 당신은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가 괴로워하며 좌절감에 머리를 쓸어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비, 약값, 물리치료비,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이 곧 도착했고 그녀의 하이힐이 병원 바닥에 시끄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계산적인 눈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 걱정하는 친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상에, 지은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녀는 말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는 적대적으로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당장 여기서 나가요. 당신이 지은이를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그녀는 민준을 병실에서 쫓아내고 다음 1시간 동안 지은의 분노를 부채질하며 그를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오늘 경매에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내 인생 최고의 기회였는데.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박 사장이 5천만 원을 불렀단 말이야. 5천만 원? 그런데 이제 다 잃었어. 수진이 떠난 후 민준은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꽃과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왜 이런 일에 자신을 내던지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그는 침대 옆 탁재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당신이 내가 뭘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씁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비싼 정장에 완벽한 인생을 사는 당신이?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전혀요. 그의 연약함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의 공격을 멈추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넘어 자신만의 짐을 짊어진 외로운 남자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무례함을 후회하고 이름 모를 감정에 이끌린 지은은 병원의 도움을 받아 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과드리러 전화했어요. 사고는 제 잘못이었어요. 변호사님은 도와주려고까지 하셨는데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올바른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사과는 그들 사이에 문을 열었습니다. 망설이던 대화는 잦아졌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찾아와 책과 과일, 때로는 그저 그의 존재만으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건들, 사람들을 돕는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의 작은 조각들을 공유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은 항상 피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퇴원했지만 한 달 동안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돕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수진이 돌봐줄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웠습니다. 사고 후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민준이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은 아파트에 혼자 있었고 그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이 모든 댄서들의 아파트 예비 열쇠를 이용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네가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한테 빚이 있어. 공연도 빚졌다고. 그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계속 무시할 거야? 그리고 지은의 비명, 이거 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자 열쇠를 집어들고 제한 속도를 넘어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끔찍한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클럽 위층 아파트에서 박 사장에게 희롱당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상황은 거의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품에 안고 박 사장을 격렬하게 밀쳐냈습니다. 당신 뭔데?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입니다. 민준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손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충격적인 시선 아래 항의하는 그녀를 안고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지는 댄스 플로어에서 질투와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당장 날 내려놔요.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만 복잡해진다고요. 그가 그녀를 차 안에 앉히자 그녀는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당신 덕분에 난 아직 누구와도 하룻밤을 보내지 못했어요. 당신이 모든 걸 망쳤다고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강렬한 시선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둘 다의 호흡은 가빠졌고 얼굴은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가까웠습니다. 대답은 그녀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진솔하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니까. 그새 단어는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할 수 없는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녀의 삶을 스쳐 지나간 어떤 남자도. 당신은 날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당신이 강하고 싸우고 있으며 곁에 누군가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오직 그 세 단어의 진실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여자, 지은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정직하고 올바른 남자에게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변화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기를 거부한 지은의 결정은 용감한 발걸음이었지만 앨리시안의 사장들을 격분시켰습니다. 박 사장과 윤 이사는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아파트 문 앞에 나타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넌 계약서에 서명했어. 윤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나한테 3개월 치의를 빚지고 있다고. 그 순간 지은과 함께 있던 민준이 그들 사이에 나섰습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입니까? 한번 보시죠. 서류를 검토했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여러 조항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서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착취 혐의로 고소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박 사장은 민준을 향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지만 변호사의 눈에 서린 결의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편 그녀와 민준 사이의 사랑은 둘 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꽃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구해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지은은 존중과 다정함으로 대우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진심 어린 애정으로 그녀를 환영해준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로 소개했습니다. 그의 비서인 김 여사님은 즉시 지은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드디어 정말 괜찮은 아가씨네요. 그녀는 지은을 어머니처럼 힘껏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수지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클럽에서 일하던 시절의 옛날 사진들을 민준이 일하는 로펌으로 보내 관계를 망치려 했습니다. 사진들은 파트너 변호사들 사이에 퍼져나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긴장된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로페엄의 3명의 최고 파트너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 이건 매우 난처한 일이네. 클럽 댄서라니? 로펌의 평판을 생각해야지.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일어서서 그들 각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성은 힘든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직하고 용감하며 우리가 변호하는 고객들 절반보다 더 진실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쩌면 저는 더 이상 이 로펌에 속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항상 민준의 멘토였던 최고참 파트너인 한 변호사님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말했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민준 변호사.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그리고 그는 다른 파트너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과거에 자랑스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걸세. 우리가 누굴 판단하겠나. 위기는 지나갔지만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민준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밤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당신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야. 감히 다르게 생각하지 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인테리어 디자인 기술 과정을 시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전화 한 통이 그녀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 먼 친척 이모였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 널 찾으신다. 그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오랜 상처들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도망쳤던 지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그녀의 기억보다 더 작고 더 더럽고 더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가 자랐던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공공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때 강하고 폭력적이었던 남자는 이제 강형화로 쇠약해져 말도 못하고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보았을 때 여전히 알아보는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채 민준이 사적인 시간을 주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부는 차가웠고 표면 아래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빠, 용서할게요. 편히 가세요. 남자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거친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 행복해요, 아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해요.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후회, 어쩌면 안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의 소나귀가 느슨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곳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도 영화 같은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란스러웠던 삶의 조용한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늙고 죄책감의 무게에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먼지투성이 묘지에서 장례가 끝난 후 그녀는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후회에 잠긴 어머니는 그곳 묘지의 마른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피치는 모든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학대를 외면했던 모든 순간, 딸 대신 술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 지은을 혼자 굶주리게 내버려 뒀던 모든 밤에 대해 엄마, 일어나세요. 제발요. 난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아마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엄마를 용서해야 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연민으로 지은은 그녀를 용서하며 과거와 평화를 맺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고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포옹은 아니었지만 끝맺음과 수용의 포옹이었습니다. 몇 년 후 부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지은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자신만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여사님이 첫 줄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은의 삶은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 없는 꿈으로 변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대화는 잦아졌고 한때 둘 다 찾을 수 없다고 믿었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미래의 계획을 함께 엮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기 방이 될 공간을 꾸미던 중 지은은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두렵게 했던 대도시는 이제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요. 우연한 강도 사건, 자동차 사고, 그리고 클럽에서의 수치스러운 순간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하고요. 그가 그녀의 목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운명이었겠죠. 그녀는 그의 품에서 돌아
그녀의 최악의 순간을 보았지만 그 너머를 보기로 선택한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날 사랑해줘서. 내가 고맙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소송과 틀에 박힌 일상 이상의 것이라는 걸 보여줘서. 진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서요. 그리고 그곳, 곧 아이의 웃음소리로 채워질 방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난 두 영혼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흉터와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지은에게 그것은 충분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우트로 음악 시작자, 꿈꾸는 마음 여러분. 지은과 민준의 가슴 벅찬 여정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이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사랑은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남기 위해 세상과 싸웠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던 한 여자의 강인함. 그리고 겉모습과 편견을 넘어 한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본 한 남자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찾아내는 힘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준 민준의 용기? 모든 것을 바꾼 예상치 못한 사랑 고백? 아니면 과거를 용서한 지은의 강인함?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의 주제도 제안해 주세요.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 우리는 또 한 번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혁명적인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